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끝낸 이재명 후보, 오늘 대선 주자로서 사실상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그런데 네. 일정을 보니까요, 광주, 경남 봉화마을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주자인 만큼 사실 1분 1초 아까우니까 좀 여기저기 가야 되긴 하는데 이 오늘 오전 이 광주에 가서는 이 5.18 민주화 뮤즈를 찾았습니다. 이 민주화 뮤즈를 찾은 이 이재명 지사한테 이 기자들,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전두환 고평가 발언 논란 여기에 대해서 꼭 물어봤겠죠. 이거 이재명 지사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거의 한 10분은 밟을까요? 여기는 지났습니다. 여기는 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걸 지나가시려고 잘못하셨어요.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죠?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우리 전두환 그분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작심한 듯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집단 학살범 또 학살 반란범인 만큼 이 꼭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또 영원히 진상을 규명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앞서 들으셨죠. 제발 오래오래 살아서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모습 이 전두환 비석을 이 직접 밟고 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여기 왔었나라고 이 주변이 참모진한테 물으면서 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오기 참 어려웠겠다. 이 존경하는 분 받는 거 참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김현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팀 구성일 텐데 지난 국감 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통화했던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전 후보와의 회동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화합의 메시지를 이끌어내고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만남이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20일에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먼저 새어나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낙연 후보가 어떤 역할을 맡겠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이 후보가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압박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측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은 의원님, 지금 이 두 사람 과연 언제 만날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 뭐 선대위도 지금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금 전에 김영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마냥 미룰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10월 10일이니까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이제 후보 확정이 됐는데 무효표 논란 때문에 승복하는데 며칠이 더 걸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감 이번 주에 이제 대장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감 준비를 거쳐서 이번 주에 월요일, 수요일 국감을 거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가 좀 마음을 달래고 좀 그럴 시간도 줄 겸 해가지고 상당히 뭐 일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굳이 선대위가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뭐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니까 하고 이제 봐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기대한 절차대로라면 주말쯤에 이낙연 후보와
회동을 하면서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이낙연 뭐 막걸리를 한 잔 뭐 같이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악수하고 뭐 포옹하는 두 분이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 원래 예상된 기대했던 절차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절차대로 가면서 그 11월 5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 한 1, 2주 정도 더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기대했던 대로.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낙연 후보 수요일 날 대장동 국감이 두 번째 이루어지던 날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전화를 했고 간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주요 인사 간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진 것을 두고도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걸 뭐 언론 플레이 그거 뭐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고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날카롭게 반응할 정도면 아직도 멀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원팀 회복까지는. 화학적 결합은 고사하고 물리적 결합도 아직 선대위 구성도 원팀 선대위 구성마저도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예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그러나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선대위가 출범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조금 늦춰지더라도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쯤에는 뭐 지사직 사퇴와 함께 이낙연 후보를 좀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뭐 다다음 주 초까지 정도 문재인 대통령 면담하고 최소한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까지는 선대위가 좀 출범을 해야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안 되면 한 달 정도 빨리 경선을 후보를 확정해 놓고 이 정도로 국민들이 보기에 지지층들이 보기에 민주당은 원팀이 힘들겠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지지층들도. 결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완되고 서로 이탈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달 넘도록 만약에 선대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지지층마저도 굉장히 새 결집이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다음 주 초까지는 뭐 이런 작업들이 최소한 거치고 선대위 원팀 회복을 통한 선대위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러려면 이제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뭐 이해찬 옛날에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항상 해주셨던 이해찬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본인이 직접 이재명 후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이런 언론들의 도움을 좀 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당 내부에 이제 원팀도 원팀이지만 더불어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도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진 않은 걸까요?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주자들 간 대결에서 좀 열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MBN이 어제 11번째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32.5% 대 43.4%를 나타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10.9%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선 모습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0.9%, 홍준표 예비 후보가 31.6%를 기록했는데요. 그야말로 초접정 양상을 보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다자 대결을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30.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8%, 홍준표 후보가 19.1%를 나타냈습니다. 특이한 점을 제가 설명해드리면요. 2주 전 10차, 그러니까 10번째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후보 모두 지지율이 상승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기존에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등 어느 특정 후보에게 쏠리지 않고 골고루 각 진영의 후보에게 나뉘었다는 분석인데요. 네. 한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45.9%를 기록했는데요. 오. 이재명 후보와 무관하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못했다가 52.8%, 그리고 잘했다가 33.8%를 기록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 네. 이런 결과면 지금 이재명 후보 책상에 숙제들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저는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내 화합이 가장 중요하겠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이낙연 전 후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느냐 문제인데
이게 풀려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뭐 순서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사실 청와대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이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아까 좀 보셨지만 지금 이 컨벤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예전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온전히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해보면 본인들이 야당 후보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즉 지지층들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전략은 계속 국감이나 이런 걸 보면 지지층한테만 예를 들어서 강한 신뢰감을 주는 전략을 취해왔지 중도층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확장성을 못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네. 가장 큰 마지막 문제는 역시 대장동입니다. 이 대장동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지금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걸 끌어안을 것인가,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남은 순서고요. 또 더군다나 만약에 이 수사에서 어떤 연관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딜레마인 거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들을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넘을지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뭐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 이재명 후보 각자 본인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넘느냐가 향후 관건일 것 같습니다.